채권 금리가 폭등한다. 이것은 미국의 상황입니다.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결국 4.302%까지 올라갔습니다. 야, 이게 뭐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네요. 인정사정 없이 올라가요. 예, 이 정도면 말입니다. 레리 서머스가 이야기했던 대로 4.75%까지도 올라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올라가죠. 채권금리 자체가 와우 뭐 인정사정 없습니다. 2008년 6월 이후 최고치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말입니다. 뚫고 올라가요. 4.302%까지 올라갔으니까. 최근 20년간의 국채금리 평균이 2.9%입니다. 20년간 평균이. 그러면 4.302%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예, 시장의 위협은 되지 않을까요? 시장의 위협이 당연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채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니까요. 예, 주택 대출 금리가 인정사정 없이 올라갑니다. 8월 26일 현재 모기지 금리 30년 모기지 금리가 7.16%예요. 이거는 진짜 이자 폭탄이라는 끔찍한 시간이 지금 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2021년 9월 29일만 하더라도 30년 모기지 금리가 3.10%였습니다. 지금 2배가 넘어섰죠. 작년 9월 28일에 6.52까지 올라가더니 지금 6월 28일에 6.75% 이제는 7.16%예요. 이자 폭탄이라는 것은요. 끔찍한 순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에 대한 부담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렸던 이자 앞에 장사 없다는 이야기가 현실화될 가능성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시장도 반응을 했어요. 시장도 3일째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1.17% 떨어졌고요. 157.7이 빠져서 13,316.93으로 마감했습니다. 예.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장 시작 때는 좋았다가 이틀 연속 빠졌었으니까 기술적인 반동도 필요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은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폭등하니까 주죽 떨어지는 거예요. 장막판에 가서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틀 연속 떨어졌습니다. 0.77% 떨어졌고요. 33.97이 빠져서 4,370.36으로 마감했습니다. 대형주 중심도 빠지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다우산업지수도 0.84% 떨어졌습니다. 290.91이 빠져서 34,474.8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시장이 보면요. 진짜 빠르게 떨어지죠. 진짜 빠르게 떨어집니다. 이것은 어째 보면 말입니다. 3일 연속 떨어졌다는 것은 시장의 위협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가니까 여기에 대한 부담감이 크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왜 끝나지 않느냐.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를 보면 되거든요. 국채금리가 올라가는 이유는요. 시장에 채권이 쏟아져 나온다는 뜻이에요. 채권이 어디서 쏟아져 나올까요?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를 계속 찍는 것도 있고요. 이게 뭐 70억 달러까지 분기당 늘렸다고 하잖아요. 이제는 1000억 달러 이상씩 계속 찍어내잖아요. 분기만 되면. 여기에다가 중국이 어렵습니다. 중국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달러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필요한 달러를 어떻게 쓸까요? 미국 국채 내다 파는 거예요. 미국 국채. 그러니까 시장에 국채 물량이 또 많아요. 여기에다가 일본은 또 어떨까요? 일본도 지금 슈퍼 엔저거든요. 슈퍼 엔저인데 일본도 많이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도 너무 자국 통화의 어떤 가치가 떨어지니까 외국인 자본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직접 투자 자금은 좀 덜 온다고 이야기하지만 외국인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일본도 달러가 필요하니까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국채를 내다 팔면 팔수록 말입니다. 시장의 공급은 커지고 시장의 공급이 커지면 커질수록 결국 말입니다. 국채금리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지금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예, 연준 말입니다. 연방준비제도. 거기 산하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금리를 올린다예요. 매파적 기질이 강하다. 9월에 동결하더라도 11월에 금리를 올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금리가 아니 또 올라갈 건데 뭐 계속 올라가야지. 사실은 10년물 국채금리라는 게 통화정책에 굉장히 민감한 금리거든요. 통화정책에. 그러니까 통화정책이 금리를 올린 쪽으로 방향을 잡으니까 이게 그만큼 말입니다. 예, 상황이 금리가 올라가는 쪽으로 계속 지금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시장에서는 말입니다.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3만 9천 건이었습니다. 또 감소했거든요. 전주 대비하면 11,000건이 감소했습니다. 게다가 24만 건 시장의 추정치보다도 밑돌았어요. 그러면 오늘 시장이 올라가야 정상인데 안 올라가잖아요. 제가 정말 끔찍한 시간이 다가온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예, 지금 국채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대출에 대한 부담감은 굉장히 크고요. 대출 이자를 내기 시작하면 이자 폭탄에 대한 충격 미국 시장에도 온다는 뜻입니다. 지금 시장이 제가 봐서는요. 좀 기이한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말입니다. 금리가 저렇게 높은데도 경제가 좋다고 난리를 치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금리가 높으면 시장이 좀 침체되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말입니다. 시장은 더 화랑이 되고 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사실상 시장에서는 그런 얘기가 나돌았다. 무슨 얘기가 나돌았느냐? 결국 말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자체에서도 말입니다. 시장은 잘 돌아갔다는 거예요. 위기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주식시장은 계속 올라가고요. 그리고 2008년 9월 15일에 실제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좀 주춤주춤하는 모양새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시장에는요. 지금 당장은 알 수가 없습니다. 터지고 나 봐야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시장에 함부로 무식하게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그 말씀 여러분에게 자꾸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위험의 가속도가 저는 크다고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은 저는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지금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만큼요. 지금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진짜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반복해서 드립니다. 반복해서. 지금 시장은요. 아무래도 저는 비정상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저도 시장을 계속 주시해서 보는데 저는 비정상이라고 봐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이자가 높은데 올라가고 있다는 사실이 무섭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